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재현은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재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필요한 요소라고 그럴까요?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필요하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다? 정보라고 하는 것이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요, 그 사고 현장의 정보가 최근에는 많은 그 지역에 그 CCTV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마다 거의 다 이제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을 되게 장착하고 다니다 보니까 블랙박스 자체가 또 하나의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일반적인 막연한 사고가 아닌 우리가 도로교통 사고 감정사로서의 그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사고 현장에 있는 그 물리적인 증거라고 그러죠. 그 증거력이 제일 강한 게 뭐다? 타이어 자국. 또 내지는 자동차의 최종 정지 위치. 그 다음에 자동차가 손상되어 있는 상태. 그 손상된 상태가 왜 손상이 됐는가, 왜 망가졌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보가 되겠는데,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고 조사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고 재현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는 많다 하더라도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아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겠죠.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슬이 서말이라 하더라도 꿰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꿰어놓지 않게 되면 그 값어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정보가 많은 걸 가지고 우리가 사고 재현을 통해서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됐으며 그 사고 원인은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그걸 밝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되겠는데, 그 능력은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고 현장에 가봤지만 뭘 참고해야 될 것인지, 뭘 우리가 근거로 잡아야 될 것인지, 뭘 물적 증거로 잡아야 될 것인지 그걸 모르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뭐 사고 현장에 나가나 마나 그냥 뒷짐지고 구경하는 꼴이 되겠죠. 따라서 망가진 자동차 상태는 어떻게 됐으며 그 망가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현장에서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따라서 자료를 사고 현장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은 뭐예요? 기록과 촬영. 사람은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기록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뭐예요? 촬영을 통해서 해놓는다고 한다면 비록 사고는 다시 발생되지 않고 그 사고 현장이 멸실되고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때 현장에서 찍어놨던 사진은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록과 촬영할 수 있는 이 자체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 자료는 어떤 것이고 이 자료는 어떻게 인용하면 되겠다. 이와 같은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사고 조사자로서의 관련 지식. 그것은 바로 자동차 공학이라든가 또 내지는 그 법의학이라든가 또는 물리학이라든가 또 심리학, 여기까지 우리가 사고를 재현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깊은 지식은 아니다 하더라도 자동차 공학, 또 물리학, 그다음에 법의학, 또 내지는 심리학까지는 우리가 나름대로는 좀 섭렵을 해둬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진실성에 대한 식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이해 당사자, 또 내지는 뭐 그 목격자, 또 내지는 보험회사의 어떤 뭐 직원의 뭐 여러 가지의 그 사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뭐 그 자동차를 견인해 갔던 그 자동차 견인 그 자동차 운전자, 또는 정비 공장의 어떤 그 정비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사고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진실성을 식별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이죠. 편견이 되는 것이고 아집이 되는 것이고 그 사고 조사는 잘못되는 것이고 결론을 잘못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경우는 크게 본다고 하면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진실성에 대한 식별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사고 현장에 가게 되면
말끔한 도로에서 그 이번 났던 그 사고, 말하자면 사고 그 감정사가 가서 조사하는 그 자체의 흔적만 남아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조금 전에 났던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며칠 전에 났던 사고도 있을 것이고 예전에 났던 사고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남아있는 흔적을 이번 사고하고 분류를 하지 못하게 되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고 그 흔적 자체를 잘못 대입을 한다고 한다면 사고 조사는 정말로 원인을 밝혀내는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실성을 식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련 법규죠. 특히나 도로교통 그 관계 법령,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여기까지는 여러분께서 어떤 그 능력을 그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부하는 그 사고감정사의 시험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따라서 재현을 위한 주요 요소는 뭐냐? 기본적인 게 정보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자료 추출할 수 있는 능력, 기록과 촬영하는 능력, 자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관련 지식과 진실성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관련 법규를 그 나름대로 알고 계셔야 된다고 하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사고 재현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고 재현에 필요한 주요 자료는 어떤 것이냐? 정보죠. 한마디로 정보죠. 근데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사고 관련 차량의 주행 방향입니다.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두 대의 자동차가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추돌을 한 사고냐, 또 내지는 어떤 그 역방향으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던 어떤 사고냐, 또 내지는 서로 뭐 교차로상에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된 것이니까 이것을 알아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주행 방향을 우리가 그 사고 조사 과정에서 확실하게 밝혀내고 알아두어야 된다. 간혹 사고 현장에 가서 조사하다 보면요, 동에서 서쪽으로 갔던 자동차인 것 같은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다고 진술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내지는 교차로에서 순간적으로 사고 났을 때 앞자동차에 어떤 그 위험물이 있어서 핸들 조작을 했는데 그걸 어떤 그 신체 상해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런 과정이 연속된다고 한다면 도로교통사고감정사로서 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사고 관련 차량의 주행 방향이 바로 재현하는 데 아주 필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 관련 차량의 손상 상태, 어느 부위가 어떻게 손상됐느냐, 망가졌느냐, 그럼 어느 방향으로 다른 자동차가 와서 여기를 충돌했겠구나, 이때 자동차는 어느 쪽으로 움직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현장에서 자료를 가지고 알고 있어야만이 사고 재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고가 나게 되면 물리적인 현상은 나타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자동차가 망가지는 거, 사람이 다치는 상해 입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노민의 어떤 흔적,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료가 되는 거죠. 아주 필요한 자료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관련자의 상해 상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부위를 어떻게 다쳤느냐, 머리 부위를 다쳤느냐, 가슴 부위를 다쳤느냐, 또 내지는 어떤 뭐 다리 쪽을 다쳤느냐, 이때에 왼쪽이냐 오른쪽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문제예요. 어느 때는 보행자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또 내지는 탑승자가 운전자가 어느 누구였는가를 밝혀내는 과정은 상당히 사고 관련자의 상해 상태, 어디를 다쳤느냐에 따라서 밝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재현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고 관련 차량 및 보행자의 최종 정지 위치 및 자세. 사고가 발생됐다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 충돌했을 거란 말이죠. 충돌한 걸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을까요? 사고 현장에서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충돌했다라고 하는 게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거의 밝혀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두 대의 자동차가 충돌하고 힘을 다 나눈 다음에 분리되어서 마지막 서 있는 위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좌측에 있었느냐 우측에 있었느냐, 핸들을 어느 쪽으로 조향을 하고 있었느냐 따라서 그 자세에 따라서 충돌한 지점을 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대 자동차가 마지막 이렇게 있었을 때 두 대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뒤로 역으로 봤었을 때 충돌한 지점이 판단될 수 있고, 그 지점을 보게 되면 무언가 또 물리적인 흔적을 남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때에 A라는 자동차가 뭐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이다, 아니다, B라는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였구나, 이걸 밝혀낼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보행자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 관련된 사고의 어떤 그 물체가 최종 정지 위치, 마지막으로 어디 서 있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있었느냐,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 자료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고 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면의 흔적 및 산란물의 상태, 노면에 흩어져 있는 어떤 그 흔적들이 있잖아요. 또 내지는 그 후사격이라는 백밀러가 어디 떨어져 있었는가, 오토바이가 좌로 넘어졌었느냐, 우로 넘어졌었느냐, 또 내지는 그 보호장구인 헬멧이 어디 떨어져 있었느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사고 재현하는데 중요하다. 왜냐하면 충돌하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운동의 법칙에 의해서 보호장구라든가 또 내지는 그 유리면이 깨진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가 전부 다르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사고가 어떻게 발생됐는가를 밝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면의 흔적 및 산란물의 상태와 그 다음에 고정물의 손상 상태, 이 자동차가 단독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신주하고 충돌했다, 또 내지는 가드레일하고 충돌했다, 또는 신호등하고 충돌했다, 어떤 고정 벽면하고 충돌했다, 이랬을 때에 그 고정물의 손상 상태, 특히나 터널 안에서 사고 났을 때에 터널 안에 어떤 그 벽면에 이 자동차 어느 부위와 어떻게 스치면서 어느 정도의 충격력을 가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충격력에 따라서 그 자동차가 터널 안에서 운행했던 속도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고 재현에 필요한 것은 고정물의 손상 상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다음에 사고 관련자의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또 종합적인 것도 되겠지만 사고 관련자의 진술, 이해 당사자의 얘기도 또 목격자가 있었다고 하면 목격자의 진술도 하나의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사고 관련자의 어떠한 진술을 못 들을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사망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격자가 실제로 없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자료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재현에 필요한 주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께서 바로 뭐예요? 사고 현장에서 조사하는 과정, 사고 재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중에 많은 것들이 확보를 못했다고 한다면 사고 재현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뭐 너무나 적은 자료 가지고 사고 조사를 했었을 때 잘못하게 되면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많은 자료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사고 재현에 필요한 주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최소한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 두고 여러분께서 시험 보실 때 이런 내용들을 써낼 수 있도록 공부해 두시기 바라고 알아둬야 될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사고 재현을 위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사고 재현을 하기 위해서 자료는 있다.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것은 뭐예요? 타이어 자국에 대한 해석입니다. 타이어 자국은 바로 뭐예요? 이게 갭스키드 마크냐, 스킵스키드 마크냐, 우리 소사관 때 공부했죠. 그 타이어 자국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고 그 타이어 자국의 길이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요 마크하고 또 스키드 마크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또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고 관련 차량의 충돌 전 속도와 충돌 당시의 속도,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충돌 전의 속도는 어떻게 됐으며 충돌 당시는 어느 정도 속도, 그러니까 운행 상태에서 어느 정도 속도로 오다가 운전자가 어느 지점에서 제동해가지고 속도를 줄여가면서 감속해가면서 가다가 사고가 발생됐다라는 걸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고 관련 차량의 충돌 전 속도와 충돌 당시 속도는 우리가 자동차가 그 손상된 어떤 그 모양을 가지고, 손상된 상태의 부위를 가지고, 또 내지는 그 자동차가 남긴 타이어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알아내야 될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기초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사고 재현을 해서 속도를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자동차가 과연 법규상에서 어떤 그
규정하고 있는 과속을 했는지 그 이상의 속도로 운행했는지 또 내지는 과속 안 한 상태였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 도로 형태 해석입니다. 뭐 커브길도 있을 것이고 또 도로가 더 크라운 도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모양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도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석을 해서 가감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노면의 어떤 그 마찰 개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빙판길에서의 어떤 노면의 마찰 개수 또는 비젖은 도로에서의 노면의 마찰 개수 또는 건조한 도로에서의 마찰 개수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키드 마크의 길이에다가 마찰 개수라고 하는 것을 합산해 가면서 속도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가 세멘트 도로이면 세멘트 도로에답게 또 내지는 아스팔트 도로면 아스팔트다운 어떤 마찰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속도를 분석해야 되는데 어떤 뭐 스키드 마크 하나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건조한 도로하고 또 내지는 그 습기가 있는 물기가 있는 도로하고 또 세멘트 도로하고 또 내지는 그 아스팔트 도로하고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달리 그 예민하게 나온단 말이죠. 따라서 도로 형태 해석도 우리가 해서 사고 재현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충격 방향 및 손상 부위 해석 당연한 것이죠. 자동차가 이렇게 손상됐는데 어느 방향으로 충돌을 받았구나. 어디까지 밀려서 이 자동차가 이만큼 손상됐구나 걸 알아야 되겠죠.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만이 사고 재현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고 관련 운전자의 법규 위반 여부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이렇게 쭉 조사해 봤더니 결과적으로 A라는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다가 또 내지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했는데 이때 어느 상태였다. 뭐 신호 현시하고 다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고를 유발한 그 자동차, 뭐 사고를 유발하지 않고 당한 자동차란 피해자 입장도 법규 위반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교차로선에서 두 대 자동차가 충돌했다? 근데 A라는 자동차는 신호 위반을 했고 B라는 자동차는 신호 위반 안 하고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런데 A라는 자동차보다는 B라는 자동차가 규정 속도에서 넘어가는 과속 상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사고 관련 이해 당사자 A차, B차, C차, D차 뭐 다중 충돌하게 되면 더 많은 차량이 있겠죠. 각각의 그 자동차에 따른 그 도로교통법규의 위반 여부를 우리가 밝혀내는 그 자체를 해석할 수 있어야만이 사고 재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사고 재현을 위한 공학 활용도 해야 되겠죠. 공학적인 걸 활용하는데 속도 분석해야 됩니다. 뭐 물리학에서 우리가 운동학에서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또 조사론에서 공부했죠. 속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차량 손상 분석도 그 공학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량의 운동에 대한 자동차가 어느 부위를 어디 충돌하게 되면 또 충돌을 당하게 되면 그 자동차가 뭐 병진 운동한다, 뭐 회전 운동한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운동에서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그 공학적인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 현장의 도면 작성 기법도 우리가 공학적인 걸 활용을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도면을 작성해야만이 한눈에 이 사고가 어떤 사고였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사고 재현의 결론입니다. 사고 재현의 결론이라는 건 뭐예요? 사고 원인이 밝혀지는 거죠. 그 사고 원인이 밝혀지는 것은 도로 현장의 도로 측량을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데 그냥 단순하게 스케치해서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 사고 현장에 그대로 그림을 그려놓는다. 도면을 그린다. 근데 사고 현장은 상당히 높고 길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사고 현장에 그 모든 걸 축적을 해서 100대 1로 또는 200분의 1로 이렇게 축적을 해서 어느 때는 400분의 1, 뭐 600분의 1까지 씁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200대 1 정도 축적을 해서 도면을 그리게 되면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고 현장 도로 측량을 해서 도면을 그릴 수 있도록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사고 상황. 이 사고 상황이 어떻게 발생된 것이다.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자동차가 망가진 상태에 이렇게 생겼다. 사람이 운전자가 다친 거, 탑승자가 다친 게 진단서에 이렇다 라고 한다면 하나하나 정보를 가지고는 있을 수 있지만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면화시켜서 그 도면화되어 있는 건 뭐예요? 아, 사고 전에는 A라는 A와 B라는 자동차가 사고 났다고 한다면 A라는 자동차가 이쪽 방향으로 오고 있었고 B라는 자동차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충돌했구나. A라는 자동차의 앞부분과 B라는 자동차의 뭐 옆부분 충돌했구나. 그리고 충돌한 다음에는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는 다 힘을 나눠 먹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내야 된단 말이죠. 사고 상황이에요. 그 사고 상황은 충돌 전의 상황, 그 다음에 충돌 당시의 상황이 어떻다. 그 충돌 당시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차와 B라는 자동차가 서로 똑같이 뭐 앞 범벅끼리만 충돌을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추돌이 있을 수도 있고 옆으로 같이 가면서 뭐 서로 접촉할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충돌 상황은 이 요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충돌 전에는 어떻다. 충돌하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충돌 당시는 이랬구나. 그 다음에 충돌하고 난 뒤에는 두 대 자동차 이렇게 분리되었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사고 상황이 결론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도로 현장을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고 관련 차량의 속도 분석. A라는 자동차는 사고 당시에 시속 몇 킬로 또 내지는 뭐 초당 몇 메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시속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는 사고 관련 차량의 속도 분석이 결론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탑승자의 상황이에요. 탑승자는 어디에 타고 있었으며 탑승자는 어느 부위를 어떻게 다쳤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이기 때문에 이 탑승자는 어느 자동차 내부에 있는 부품하고 부딪혔다. 구조물하고 부딪혔다.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조사하고 밝혀내야 될 내용이란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운전자와 탑승자가 구분이 되게 하죠. 그 다음에 사고 현장 상황의 약도를 제대로 그려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마지막 단계의 개념이에요. 결과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다시 얘기하면 사고를 재현한다는 건 많은 어떤 그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 또 그 자체를 공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고는 어떻게 발생된 것이다?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면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현장 도를 제대로 측량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도면에는 사고 전 상황, 사고 충돌 당시 상황, 그 다음에 충돌 후의 상황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A라는 자동차의 그때 운행 속도는 얼마였고 사고 당시 속도는 얼마였다라고 하는 걸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래서 탑승자나 또 운전자가 어디 부위를 어떻게 다쳤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사고 현장 도면을 우리가 그려내야 되는데 그 사고 현장의 도면이라고 하는 걸 한눈에 보게 되면 한 A라는 자동차의 개념이에요. A라는 자동차가 이렇게 상태에서 쭉 하니 접혀져 있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뒷바퀴가 그리는 궤적, 앞바퀴가 그리는 궤적. 이것이 바로 뭐예요? 노면에 만약에 스키드 마크가 나 있다고 한다면 여기하고 일체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좁아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자동차의 궤적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랬을 때 이 자동차가 과연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사고 났느냐는 걸 봤었을 때 사고 전이에요. 사고 전의 상황 보도록 하죠. 지금 이것은 사고 조사했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는 방향이 이쪽은 영산포 구역, 이쪽은 영산대교 구역이고요.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자, A라는 자동차가 이와 같이 영산포 구역 부분에서 지금 영산대교 부분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A라는 자동차가 이렇게 오고 있었고 B라는 자동차는 이와 같이 직각 상태에서 이 A라는 자동차와 비교해 봤을 때 B라는 자동차는 이와 같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는 사고 전에는 이렇게 운행을 했던 거예요. 운행을 했는데 사고가 나는 순간은 어떻게 됐다? B라는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A라는 자동차는 교차를 거의 막 중간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B라는 자동차의 우측 앞범버로 A라는 자동차의 조수석이라고 하는 우측 부의 뒷부분을 충돌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충돌 당시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충돌 전에는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사고 날지 몰랐단 말이죠. 사고 안 날 줄 알고 또 A나 B는 또 운행을 했겠죠. 그런데 A라는 자동차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B라는 자동차가 뒷부분을 충돌한 거예요. 그러면 충돌하고 난 뒤에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가 그래 딱 멎나요? 그렇지 않겠죠.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는데 그 자동차가 그동안에 운행해왔던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이때에 A라는 자동차는 이와 같이 영산대교 방향 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 뒷부분을 맞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회전되겠죠. 우리가 운동학에서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A라는 자동차는 이와 같이, B라는 자동차는 충돌하면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서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역으로 보게 되면 A와 B라는 자동차는 이와 같이 충돌했다. 충돌하기 전에는 이와 같이 A라는 자동차, B라는 자동차 이렇게 오고 있었다. 오고 있었는데 A라는 자동차 이만큼 왔을 때 B라는 자동차 때리는 거죠. 충격을 가한 거죠. 이때 B라는 자동차 힘을 주면서 여기 부분 B라는 자동차의 조수석 부분을 맞다 보니까 힘은 이렇게 쏠려갈 거겠죠 말이죠. 따라서 이쪽 부분쯤 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라는 자동차는 이쪽을 충격을 받았으니까 움직이는 힘에서 직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회전되겠죠. 이와 같이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B라는 자동차와 A라는 자동차는 이와 같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로 뭐예요? 사고가 난 그 사고 전, 사고 당시 충돌 후의 상태란 말이죠. 이것이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면이 작성돼야 된다. 이 그림을 본다 하더라도 이 도면만 보더라도 아 사고가 어떻게 발생됐구나. 이제 그러면서 밑에 가서는 이제 뭐예요? A라는 자동차의 충돌 당시 속도, B라는 자동차의 충돌 당시 속도, 그 다음에 망가진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석해서 분석을 해서 기록화되게 되면 사고 조사가 끝나는 것인데 어느 또 하나의 도면을 또 한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그 사고는 아닙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과정이었었어요. 움직였는데 A라는 자동차하고 B라는 자동차가 서로 역으로 가면서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 자동차는 이쪽으로 가고 있었고요. 여기에 있는 황색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충돌하면서 이렇게 벌어지고 이건 자국을 냈고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여기 가 있었던 거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때에 A와 A1, B1, B1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기록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최종적인 사고 현장의 약도다. 그러니까 도로교통 사고 감정사 여러분께서는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사고 현장 약도를 도면이라고 그러죠. 그려놓고 이 자체를 내놨을 때에 사고가 어떻게 발생된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부차적으로 붙는 것이 뭐 속도라든가 도로교통 법규의 위반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상태들을 이제 기록하고 거기다 증거를 또 내놓는다는 건 뭐예요? 사고 현장에 찍었던 사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첨부물로 돼서 사고 조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사고재해는 최종적으로는 사고 현장의 약도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와 같은 일을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여러분께서 하셔야 된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에 합격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재연론 제2강좌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다음 편에서 제3강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